이 창을 보시면 얘가 예제 파일이에요. 여기 보시면 아키텍처 밀리미터, 심플 인치, 아키텍처 센티미터, 심플 미터, 여기 아키텍처 인치, 아키텍처 미터, 그 다음에 모어 템플릿을 누르면 더 많은 예제들이 이와 같이 쭉 나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써야 되는 게 아키텍처 밀리미터입니다. 아키텍처 밀리미터예요. 설계의 기본 단위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인치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밀리미터입니다. 어반이라고 하죠. 도시 설계 같은 경우는 미터로 가요. 미터, 킬로미터 이렇게 가는데 일반적으로 인테리어나 아니면 목공이나 뭐 기타는 다 밀리미터로 갑니다. 그래서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자꾸 띄워놓고 쓰셔야 돼요. 자, 아키텍처 밀리미터를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럼 조금 있으면 스케치업이 실행됩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헬프, 네, 여기 있네요. 헬프에 웰컴 투 스케치업이 있을 겁니다. 눌러보시죠. 이거 또 떴네요. 그죠? 웰컴 투 스케치업입니다. 얘가 웰컴 투 스케치업이에요. 요 창이 안 떴던 분들은 얘를 띄워놓고 쓰시면 되는데, 네, 이거 띄워놓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아키텍처 밀리미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자, 이해되시죠? 스케치업은 위에 이렇게 풀다운 메뉴가 있습니다. 풀다운 메뉴를 통해서 우리가 입력하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툴 메뉴를 통해서 쓰시거나 또는 여기 디폴트 트레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트레이에 보시면 꽤 많은 내용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게 돼요. 명령어는 여기 툴 메뉴하고 여기 풀다운 메뉴를 통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람이 한 명 있네요. 여성분이 하나 있죠. 이름이 수멜레입니다. 수멜레이고 나이지리아 사람이고 뭐 쌍둥이 엄마라 그랬나? 되게 자세히 나와 있죠. 눌러보면 여기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기 찾아보면 여기 컴포넌트인가? 여기에 눌러보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크리스고 스케치업 팀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멜레가 스케치업 2021 버전 개발할 당시 마케팅 팀장이었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크리스도 있죠. 이 크리스도 실제 사람입니다. 여기 스케치업 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클릭하고 놓으면 크리스하고 수멜레하고 이렇게 딱 들어왔네요. 자,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빨간색 선이 보이실 겁니다. 빨간색 선, 초록색 선, 파란색 선. 얘가 X축, Y축, Z축. 근데 스케치업에서는 X, Y, Z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빨간색 축, 초록색 축, 파란색 축. 영어로 하면 레드 엑시스, 그린 엑시스, 블루 엑시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색상 이름대로 그냥 부르시면 돼요. 참고로 우리가 사용하는 건 3차원입니다. X, Y, Z죠. 빛의 삼원색이 뭔지 아시나요? 레드, 그린, 블루예요. 그래서 RGB 컬러라고 합니다. 여기 레드, 그린, 블루, X, Y, Z 이렇게 대입해서 씁니다. 이건 그러니까 다른 3D 프로그램에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돼 있어요. X축은 레드, Y축은 그린, 블루축은 Z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늘이 있고 이렇게 지평선이 있고, 그죠? 이거 간단합니다. 휠을 드래그 해보세요. 휠 드래그 하시면 화면 회전이 들어갑니다. 이걸 오빗이라고 해요. 휠 드래그 해보세요. 간단하죠?
자, 이 내용이 어딨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오빗이라고 하는 툴 메뉴 보이시나요? 네, 얘를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돼요. 위아래 좌우 드래그 해보세요. 자, 또 여기 손바닥 툴 있죠. 손바닥은 펜이라고 합니다. 화면 이동이요. 화면 좌우로 이동. 이 펜은 Shift 키를 누르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휠을 그냥 드래그 하면 오빗이 되는 거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면 펜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돋보기 툴이 이렇게 있죠. 줌인 줌아웃 줌 툴입니다. 위아래로 드래그 해보세요. 줌인 줌아웃이 일어납니다. 줌 윈도우라고 하죠. 이렇게 빨간색 사각형에 있는 거, 얘는 영역을 지정해서 확대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 거는 줌 익스텐트 전체 보기요. 이거는 간단해요. 휠 돌리면 됩니다. 줌인 줌아웃 휠을 돌리시면 돼요. 그리고 줌 익스텐트라고 하는 건 화면 맞춤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휠이 있지 않고 키보드로 제어합니다.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E,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E,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E를 누르면 줌 익스텐트가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이렇게 화면을 제어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죠. 스케치업은 명령어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그 몇 개 없는 명령어로 다 표현을 해야 돼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스케치업에서 기본 도형을 하고 나면 실습 자료로 이렇게 가구 모델링 하기, 그 다음에 아이소메트릭 만들기, 투시도가 2개예요. 거실하고 주방하고, 그 다음에 건물 모델링 하기가 원래 3개인데 하나는 빼놨고, 요거 건물 모델링 하는 것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까지 할 겁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쫓아오셔야 돼요. 보통 스케치업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인 거죠. 이 정도는 해보셔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응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V레이를 설명을 할 건데, 자, 보시면 그리는 명령어, 도형을 그리는 명령어가 이게 전부 다예요. 라인, 여기는 프리핸드, 렉탱글, 서클, 폴리곤, 아크, 네, 이게 답니다. 요걸 가지고 우리가 도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초 도형 만드는 거를 며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인이요. 연필이죠. 이 위에도 있어요. 여기 눌러 보시면 같이 묶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라인입니다. 제가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드래그 아닙니다. 마우스 움직이면 이와 같이 그릴 수 있는데, 지금은 안 나오네. 자, 요렇게요. 자, 왜 안 나오지? 자, 얼마든지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그 다음에 맨 시작점으로 클릭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면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게 면이에요. 패곡선이 되면 면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패곡선이 되면 면이 만들어져요. 계곡선은 면이 안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냥 라인을 이용해서 그냥 딱딱 그려보세요. 크게 중요한 건 없으니까 일단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위아래로 올라갈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위아래로 선이 올라가 있죠.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라인을 그릴 때 지금 면이 이렇게요. 지금 수직으로 그려졌네요. 자, 어떤가요? 지금은 얘도 이제 또 수직으로 그려졌군요. 자, 한번 쭉 그려보시죠. 대충 아무렇게나 좋으니까 그려보시죠. 자, 요거는 포함 선택이라고 합니다. 이 사각형 안에 다 들어가야만 선택합니다. 빈 공간에서 쭉 들어갑니다. 얘는 걸침 선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 포함되지거나 교차되는 선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키보드에 델. 그러면 쉽게 지울 수 있습니다. 이건 면이죠. 클릭하면 면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근데 더블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면과 함께 모서리가 같이 선택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클릭하면 면만 선택돼요. 이렇게. 근데 더블 클릭하면 면과 모서리가 함께 선택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계속 더블 클릭을 하면 다 선택할 수 있네요. 벨. 자, 화면 다 지워 보시죠. 자, 라인. 자, 키보드에 L을 누르면 라인이 실행됩니다. 이레이즈는 알파벳 E. 자, 이해되시죠? 선택은 스페이스바입니다. 단축키를 쓰시는 게 훨씬 더 빨라요.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는 것보다 L, E, 스페이스바 이런 식으로요. 뭐 줌펜은 휠을 돌리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라인. 자, 클릭한 다음에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선이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빨간색 축과 동일한 방향으로 선을 그리고 있다. 평행선으로 선을 그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요. 자, 지금은 초록색 선으로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빨간색 선인데 이렇게 오스냅이 자동으로 걸립니다. 초록색 선. 자, 그 다음에 파란색 선도 있습니다. 안 걸리네요. 자, 그러면 임의대로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휠을 돌리고 네, 좀 크기는 크지만 직육면체를 그렸네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렇게 육면체인 경우, 자, 클릭하면 면이 선택되죠. 더블 클릭하면 모서리까지 선택됩니다. 근데 스케치업은 하나 더 있어요. 트리플 클릭이요. 3번 연달아 따라락 클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같이 선택됩니다. 자, 지워보시죠. 근데 라인 명령어를 가지고 이제 한 변의 길이가 500인 정사각형을 그리고 싶습니다. 자, 클릭을 했습니다. 그럼 이 방향이 내 맘대로 돌아간단 말이죠. 이건 라인뿐만 아니라 모든 명령어에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화살표 키요. 오른쪽 키, 왼쪽 키, 위쪽 키. 아래쪽은 없습니다. 오른쪽, 왼쪽, 위쪽. 오른쪽이 빨간색 축방향, 왼쪽이 초록색 축방향, 위쪽이 파란색 축방향. 레드, 그린, 블루. 자, 이해되시나요? 자, 레드를 맞춰놓고 그냥 숫자를 쓰면 돼요. 선의 길이 500, 그리고 엔터. 그 다음 초록색 축 맞춰놓고 500, 엔터. 다시 레드 방향 500, 초록색 방향 500. 자, 클릭하고 파란색 방향 500, 빨간색 방향 500, 자, 500. 방향만 맞춰놓고 클릭하시면 돼요. 숫자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선의 길이만큼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500인 정 육면체가 그려지네요.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자, 제가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누굴 가냐면 얘요. 푸시 앤 풀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얘가 3D로 만드는 명령어입니다. 3D 만드는 명령어 2개밖에 없어요. 요 푸시 앤 풀하고 그 다음에 팔로우미하고 2개밖에 없습니다. 푸시 앤 풀은 면을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움직이시면 돼요. 그럼 3D로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이만큼 올라가는데 높이가 500. 그러면 500mm 올라가게 됩니다. 클릭하고 500, 클릭하고 500,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늘리고 줄이고. 그러니까 푸시가 뭐예요? 누르고, 풀, 땡기고. 자, 한번 해보시죠. 가장 많이 쓸 명령어가 이 푸시 앤 풀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로테이티드 렉탱글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얘는 쓸 일은 없어요. 사각형 회전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살표로 방향을 지정해 줍니다. 지정하고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원래 각도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요. 각도를 지정해서 사각형 그리는 명령어가 로테이티드 사각형입니다. 근데 별로 의미는 없어요. 이렇게. 첫 번째는 선의 길이입니다. 500mm. 그 다음 두 번째가 선의 길이와 각도입니다. 이 선의 길이와 각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mm, 45도. 그러면 1000mm에 45도 기울어진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냥 해보시고 넘기시면 돼요. 그 다음 서클이네요. 원을 그립니다. 중심, 반지름. 원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중심, 반지름 500. 중심 750 나누기 2. 무슨 얘기예요? 지름이 750인데, 그리고 750인데 여기는 반지름밖에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누기 2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반지름도 넣어보시고 지름 나누기 2도 해보시고. 자,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은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여기 각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확대해 보세요. 각져서 나올 겁니다. 푸시 앤 풀로 올리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올려 보시죠. 이레이즈 명령을 쓸 건데, 이레이즈를 쓰실 건데 Alt 키를 눌러 보세요. Alt 키를 누르면 여기 숨어 있는 선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드래그 쭉 하면 선이 이렇게 보이게 돼요.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Alt 키를 한번 눌렀다 떼시면 돼요. 그러면 선이 이렇게 각진 상태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숨겨져 있어야 되는데 Alt 키는 이걸 보이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스무스라고 해요. 또는 여기 보시면 소프트 엣지라고 되어 있죠. 이거 조절하는 거예요. 소프트 엣지라고 합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누르면, 자, 보이시나요? 하나, 둘. 자, 보이시죠? 자,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감춰진 거 보이시나요? 이 상태는 지우는 거예요. 지우개로 지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떼면 뭔가 아이콘이 뜨잖아요. 모서리가 지워지는 게 아니고 감추어지는 겁니다.
Alt키 누르면 내가 감춘 모서리가 점선으로 이렇게 나와요.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요. 다시 부드럽게 처리됐네요. 한번 해보시죠. 서클 명령을 실행할 겁니다. 서클.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사이드예요. 몇 각형짜리 서클을 그릴 건지. 방금 보았듯이 모서리를 다 감추어서 원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제가 팔각형을 그렸습니다. 자, 8개입니다. 그리고 팔각형 원이 그려졌네요. 푸시 앤 풀을 하면 팔각 기둥이 아니고 팔각 원이 나오게 돼요. 서클. 제일 먼저 뭐부터요? 모서리의 개수요. 16개. 그 다음에 클릭하면 16각형이 그려지는데 이게 사실은 원입니다. 자, 이렇게요. 왜 이런 시스템을 가지게 됐냐면 지금처럼 모서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원을 그릴 때, 원을 모델링 할 때 원을 모델링 할 때 이렇게 면을 하나씩 만들어야 돼요. 근데 원이 다각형이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백각형, 뭐 200각형 그러면 여기 모서리가 200개, 100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계산해야 될 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메모리가 모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메모리를 조금 더 그러니까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원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일부러 만든 거예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뭐 팔각형 원기둥, 뭐 혹은 구각형, 뭐 십각형 원기둥, 뭐 이런 식으로 원기둥을 좀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폴리곤, 정다각형입니다. 정다각형이에요. 서클하고 폴리곤하고 같이 있는 이유는 방법이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폴리곤. 그럼 제일 먼저 사이드가 물어보죠. 네, 육각형. 그리고 클릭하면 육각형이 그려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서클, 폴리곤, 12각형. 그리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조금 흔들어 주세요. 폴리곤, 예를 들어서 팔각형. 자, 이렇게요. 조금 적응시켜 줄 수 있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폴리곤, 24각형. 얘네들은 푸시 앤 풀하면 모서리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다 살아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감추지 않고 다 살아있는 상태로 나오는 거. 이게 서클과 폴리곤의 차이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반지름 300, 푸시 앤 풀, 높이 200. 그러면 금방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이런 건 어려운 거 없죠? 근데 그 오른쪽에 보면 반원이죠. 반지름 250이네요. 서클 반지름 250. 그 다음에 여기다 라인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고 지우면 반원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네. 푸시 앤 풀 높이는 700. 자, 두 개 한번 그려보시죠. 우리가 도형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얀색이 아니라 회색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근데 가만히 보시죠. 하얀색과 회색이 같이 들어있죠. 무슨 의미냐면 하얀색은 앞면이고 회색은 뒷면입니다. 면의 앞뒷면이에요. 손바닥처럼 손바닥 앞뒤가 있잖아요. 면도 앞뒤가 있습니다. 하얀색이 앞면, 회색이 뒷면. 왜 이렇게 투 사이드를 놓고 쓰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이 많으면 계산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앞면만 계산합니다.
뒷면을 계산하지 않아요. 뒷면 넘어갑니다. 이걸 투사이드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스케치업은 앞뒷면 다 계산해요. 스케치업은 앞뒤를 다 계산합니다. 혹시 3D Max라고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3D Max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스케치업 이전에 쓰던 프로그램이에요. 물론 지금도 쓰고 있고, 근데 이 3D Max 같은 경우는 앞면만 계산합니다. 뒷면은 계산 안 해요. 실제로 렌더링하면 중간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면이 뒤집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앞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쪽에 이렇게 회색이 나오잖아요. 이게 면이 뒤집어져서 그렇습니다. 선택한 다음에 오른 버튼 누르면 여기 리버스 페이스라는 것이 있어요. 리버스가 돌리기죠. 그러니까 면 회전시키기. 이걸 쓰시면 앞면 뒷면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반원을 그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사실은 아크로 그리시는 게 맞아요. 여기는 아크로 그리는 게 맞습니다. 자, 중심점, 시작점, 끝점. 아크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중심, 시작, 끝. 중심, 자, 반지름 250, 그 다음 각도 120.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네요. 끝점은 자동으로 찾아지고 중심점도 자동으로 찾아지고. 자, 금방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250이네요. 그러면 중심, 자, 그 다음 반지름 250, 각도 180, 라인. 그럼 금방 그려지죠. 서클을 그려서 자르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도 그릴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아크도 똑같아요. 제일 먼저 사이드부터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육각형.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한번 해보시죠. 또 있어요. 이 아크를 그리는 방법이 총 4개예요. 자, 얘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아니, 첫 번째 점, 끝점, 두 번째 점입니다. 첫 번째, 끝점, 두 번째.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호가 그려지는 거죠. 첫 번째, 끝점, 자, 한번 그려보시죠. 여기 3포인트 아크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점 3개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점 3개를 클릭하시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자, 마지막으로 얘는 파이입니다. 파이는 중심, 반지름, 각도입니다. 사실 얘가 파이로 그려진 거예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먼저 제가 어떻게 그리는지 좀 보세요. 라인 200, 그 다음 방향 맞추고 200, 방향 맞추고 200. 네, 이렇게 방향 맞추고 그 다음에 푸시 앤 풀로 600이네요. 그러면 금방 만들어지죠. 그러면 그 오른쪽에 있는 건 어떻게 그릴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렉탱글 500,500 푸시 앤 풀 500 라인을 그리는 겁니다. 여기다가 사선으로 이렇게 라인을 그리고 푸시 앤 풀로 미는 겁니다. 금방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500, 그 다음 이렇게 Z 방향으로 500,
푸시 앤 풀 500. 어떻게 하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 라인 500, 그 다음에 폭이 100이네요. 100, 400, 400, 그 다음 푸시 앤 풀 500. 다시 라인 400, 600, 400, 50, 350. 잘못 들어갔다. 그죠? 다시 400, 50, 350, 300, 아니 300이 아니죠. 여기는 500, 그 다음에 450, 아니 350. 네. 그 다음 푸시 앤 풀 400. 자, 이해되시나요? 자, 나머지 쭉 6개 만들어 보시죠. 명령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다른 명령어도 또 배우긴 하겠지만은,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들, 예를 들어서 여기 89쪽에 보면 89, 90에 보면은 조금 이렇게 복잡한 도형들 모델링 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몇 페이지냐면 92쪽부터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요. 렉탱글 500, 500.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서클을 그릴 겁니다. 서클은 반지 이름이 150이네요. 서클. 자동으로 이렇게 중간점, 끝점, 중심점 이런 데를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이런 걸 오스냅이라고 하는데, 오토캐드에도 이런 오스냅들이 존재합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찾아줘요. 150. 그 다음에 150. 자, 이 상태에서 푸시 앤 풀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상태에서 높이를 200mm 주게 되면 밑에가 이렇게 열린 도형으로 나옵니다. 닫힌 도형이 아니고 열린 도형으로 나와요. 이런 거는 아무데나 좋아요. 선을 하나만 이렇게 그려주시면 닫힙니다. 이해되시죠? 또 하나, 여기 있는 이 선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우개로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자, 푸시 앤 풀. 자, 여기는 100mm, 여기도 100mm. 자, 밑에 보고 닫고, 그러면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요거 하나 만들어 보시죠. 500에 500에 500이네요. 렉탱글 500, 500. 자, 그 다음에 서클 반지 이름은 100mm. 그 다음에 지우개로 지우면 되겠죠? 그 다음 푸시 앤 풀 500mm. 다시 볼까요? 렉탱글 500, 500, 푸시 앤 풀 500, 서클 반지름 100mm. 자, 바깥쪽을 거꾸로 지웁니다. 푸시 앤 풀로 거꾸로 내려버리면 어떤가요? 손쉽게 작업되는 거 보이시나요? 똑같은 모양이지만, 결론은 똑같지만 과정이 다르죠.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모양만 만들면 돼요.
근데 여러 가지 과정으로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 보시죠. 자, 렉탱글 700, 500 푸시앤풀 400. 그 다음에 여기다 사각형을 그리는 겁니다. 끝점 맞춰 가지고 500, 300이네요. 그 다음 서클 지우개로 지우면 모양 만들어지겠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 300입니다. 200, 300 서클 지우개로 지우고 50mm네요. 푸시앤풀 50 엔터 50 엔터. 그러면 금방 만들어지네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번엔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라인. 자, 200. 그 다음에 Z 방향으로 200. 다시 200. 그 다음에 200. 그 다음 100. 100. 맞나 모르겠네. 500. 자, 서클 반지름 100. 다시 한번 반지름 100.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가 잘못 들어갔네요. 아니다. 여기가 잘못됐군요. 100mm 이런 라인. 100mm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기서 반지름 100mm 이런 모습이죠. 여기 모습이 다르네요. 자, 어쨌든 이러고 푸시앤풀 200을 주시면 되겠군요.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